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SO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라부 전량 익절 완료했습니다. 라부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를 좀 힘들게 했던 적도 있었지만 끝까지 잘 버티다 보니 기어이 이렇게 수익으로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라부도 정말 BNKU 못지않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자주 줬던 종목인 것 같네요. 어제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니 많은 분들이 라브로 수익을 잘 거두신 것 같더라고요. 다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저는 어제 월배당 ETF인 DGRW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FOMC 전에 들어가서 사자마자 바로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고요. DGRW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자면요. SCHD라는 종목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 SCHD라는 종목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애플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제 채널을 초창기부터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항상 시총 1위인 애플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를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평가긴 하지만 지금도 이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DGRW는 이런 저의 관점에 잘 맞는 ETF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CHD가 다 좋은데 빅테크가 전혀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께 DGRW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DGRW는 장기로 들고 갈지 아니면 상황을 보고 적당한 시점에 수익 실현을 할지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요. 우선 어제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헤드라인이며 근원이며 전월 대비며 전년 대비며 할 거 없이 모든 부문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이젠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를 의미하는 PPI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의미하는 CPI의 선행지표로 쓰이죠. 왜냐면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할 때 쓰이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오는 최종 상품 가격도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인 인플레 둔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PPI 수치가 낮게 발표되는 걸 보고 시장은 환호를 한 거죠. 야, 거봐, 어제 CPI가 좀 애매하게 나와서 살짝 걱정했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PPI가 이렇게 낮게 나오면 FOMC 파월의 발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네. 완전 호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시와 채권이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PPI가 발표된 후에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월가 금융사들에서 11월 근원 PCE 수치 예상치를 기존 0.14% 상승해서 0.07%로 2배나 확 내렸는데요. 이제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대로만 나와주면 근원 물가가 0%대 상승률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년 대비 상승률은 3.1%까지 떨어질 수 있고 6개월치를 연율로 환산하면 무려 1.9%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연준의 목표치인 근원 PCE 2%보다도 낮은 수치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인플레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좋은 분위기와 함께 새벽 4시에 FOMC를 맞이했습니다. 우선 발표된 성명서부터가 비둘기파적으로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 3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3분기에 비해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당장 GDP 성장률 차이만 봐도 4분기에는 뚝 떨어질 예정이니까 저렇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도 목표치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둔화하고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뭐 의뢰 있었던 말 같기도 하고 그렇게 엄청난 호재라고까지 생각은 안 들잖아요. 자,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문구가 성명서에 추가가 됐냐면요. 인플레를 2%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어떤 추가적인 정책 강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어떤이라는 단어거든요. 영어로는 any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존엔 이게 없었어요. 기존에는 그냥 이런 식이었거든요. 인플레를 2%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책 강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라서 평소에 독서를 많이 안 하셨던 분들 혹은 글을 읽을 때 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뭐 저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두 문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any라는 단어, 어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존 문장은 물가를 2%로 낮추는데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언제든지 바로 금리 인상해버린다.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줬다면 이번엔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문장의 뉘앙스가 확 바뀐 겁니다. 물가를 2%로 낮추는 데 있어 혹시라도 뭔가를 해야 한다면, 굳이 뭔가를 해야 한다면 금리 인상해야지. 이런 식으로 문장의 뉘앙스가 완화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웬만하면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점도표도 지난번보다 매우 완화적으로 바뀌었고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성명서가 저렇게 비둘기파적이면 기자회견을 좀 매파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가려나 하면서 시장에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파월의 기자회견을 지켜봤는데요. 근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기자회견에선 성명서보다도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파월의 발언이 쏟아진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나온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요. 우선 기자들이 도대체 N이라는 단어는 왜 들어간 거냐? 이게 금리 인상의 종료를 암시하는 거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 같았으면 뭐 꼭 그렇지는 않다.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보고 언제라도 인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뻔한 말만 하면서 빠져나갔을
나왔을 텐데 이번엔 뭐라고 답했냐면 금리가 정점 또는 그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서 넣었다. 더 올릴 것 같지는 않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비둘기파적으로 말을 해준 거예요. 인상 확률이 아예 0%가 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미 끝났다는 것 같다는 말을 함으로써 최종 컨펌을 해준 거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대박이었는데 또 어떤 발언들이 쏟아졌냐면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는 발언도 했고요. 최근 6개월치 인플레를 수치로 연율로 환산하면 매우 낮은 수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대단한 진전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인플레 수치가 꼭 2%에 도달해야지만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전에도 할 수 있다. 왜냐면 너무 늦게 해서 경기가 다 망가지면 안 되니까. 한마디로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다뤘던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파월이 지금은 저렇게 말하는데 또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고 그러면 그거 눌러놓겠다고 얼마 안 가서 말 바꾸고 매파적으로 돌아서는 거 아닐까라는 부분. 그래서 기자가 이 부분도 질문을 했어요. 최근 증시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파월이 장기적으로 금융 여건이 연준의 목표에 부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증시가 올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 거죠. 이렇게 정말 비둘기를 넘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두루미급의 친시장적인 발언에 주식과 채권은 모두 환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채권의 상승폭이 컸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들과 은행주들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빅테크나 반도체는 별로 상승하지 못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는 증시에 그렇게 치명적인 요소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거슬리는 부분이라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비싸다는 거. 이거 말고는 딱히 대형 악재는 보이진 않네요.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몇 주 전부터 꾸준히 계속 말해왔습니다. 인플레는 잡혀가고 있다. 채권 강세는 지속될 거다. 그동안 못 오른 섹터 위주로 강하게 오를 거다. 파월의 원래 성향은 비둘기다 라는 부분들을 늘 강조해왔고요.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징징대는 댓글들 제발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성 악플보다도 더 보기 짜증나는 게 징징대는 댓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징징대고 죽는 소리 하는 댓글들은 다 차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그래요. 올 한 해 동안 저나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TQQQ와 SOXL로도 거의 100% 가까이 엄청난 수익을 거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인텔, 구글, 퀄컴, 버라이존 이런 개별주들로도 좋은 수익 거뒀고 또 중국 롱숏 왔다 갔다 하면서 몇 차례씩 발라먹었고 BNKU랑 라브에서도 몇 번씩이나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반복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잖아요. 자, 근데 과연 저를 따라서 매수에 들어간 모든 분들이 다 저렇게 좋은 수익을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바로 팍 튀어오르고 이러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져,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가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한 거고 멘탈이 중요한 건데요. 하락의 구간을 견디질 못하면 수익도 그만큼 먹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이 한 달 전쯤 들어가서 지금 60%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BNKU도 사고 나서 한동안 더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징징댔는지 그 댓글들을 다 셀 수가 없어요. 라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런 징징대는 댓글은 분명히 멘탈이 약한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뭐야, 이거 진짜 투자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왜 다들 저렇게 죽는 소리 하지? 너무 무섭다 하면서 정작 추매해야 할 때 못하고 오히려 손절이나 하고 있고, 시간 좀 지나서 그 종목들 다 오르고 다들 축제 분위기 되면 그때 가서는 또 지 혼자 못 먹은 거 억울하니까 악플이나 달고 있고. 여러분, 진짜 이러지 좀 맙시다. 물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켜드리기 위해 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징징대는 댓글들은 빠르게 차단하겠지만 애초에 그렇게 징징대는 댓글들은 안 올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